우리 계약 결혼합시다. 1년만 제 남편 역할을 해주시면 10억을 드리죠. 고급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만난 지 일주일 만에 명자는 도윤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32살 차이 나는 두 사람의 계약, 그 뒤에는 예상치 못한 가족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요. 서울의 밤은 언제나 화려합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르시엘은 천장부터 바닥까지 샹들리에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은 예약조차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곳이었죠. 그런 공간의 한가운데 한명자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60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꼿꼿한 자세였습니다. 회색빛 정장 차림의 명자는 와인 잔을 천천히 돌리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듯한 냉기가 서려 있었죠. 회장님, 오늘 계약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옆에 앉은 오비서가 조심스레 보고했습니다. 50세의 오비서는 명자 곁을 20년 넘게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지. 세상은 숫자로 움직이니까. 차갑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오비서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서진 이사님 관련해서 또 기사가 떴습니다. 명자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화면엔 딸 서진이 클럽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명진그룹 상속녀, 오늘도 명품 쇼핑 삼매경이었죠. 또 명자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였습니다. 오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달 카드 사용액이 3억을 넘었습니다. 경영회의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셨고요. 명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5세가 된 딸은 여전히 철이 없었습니다. 회사이사 직함만 달고 있을 뿐 실제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그저 엄마의 재산만 믿고 하루하루를 놀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얘는 언제 철이 들려나. 명자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회사를 저런 딸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 순간 옆 테이블에서 와인 잔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짤그랑 유리 조각들이 대리석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20대 후반의 청년이 무릎을 꿇고 유리 조각을 주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왔지만 청년은 정중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겁니다. 제가 치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 속에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슬쩍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책임감 있는 태도였죠. 청년이 자리로 돌아가려 할 때 명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 분이 참 예의가 바르시네요.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명자와 마주쳤습니다. 깊고 투명한 눈빛이었습니다. 뭔가 슬픔을 담고 있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눈이었죠. 감사합니다. 실수를 했으니 당연히 책임져야죠. 청년은 공손하게 인사하고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명자는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명진홀딩스 본사 30층 대회의실에서 자선 행사가 열렸습니다. 명자는 단상에서 내려와 로비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엄마.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서진이었습니다. 35세의 서진은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왜 내 카드를 정지시킨 거예요? 내가 이번 달에 3억을 썼더구나. 명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서진이 발을 굴렀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 회사 돈 많잖아요. 우리 회사 돈이 아니라 내 돈이지. 명자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서진이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엔 다 내 거 될 건데 뭘 그래요? 그 말에 명자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정말 이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을 것 같니? 당연하죠. 난 엄마 외동딸이잖아요. 서진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아이에겐 위기감이 필요했습니다. 회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가 돌아봤습니다. 그날 레스토랑에서 봤던 그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 그때 그분이시네요. 명자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청년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도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행사 자원봉사로 왔습니다. 서진이 도윤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원봉사자? 즉, 서진은 관심 없다는 듯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명자는 딸의 그런 태도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 잠깐 저쪽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둘은 조용한 응접실로 이동했습니다. 명자가 소파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8세입니다. 가족은요? 도윤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혼자입니다. 그렇군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와 결혼하시겠어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명자는 덤덤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계약 결혼입니다. 1년만 제 남편 역할을 해주시면 10억을 드리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갑자기 왜 그런 제안을?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딸 보셨죠? 저 아이는 제 재산만 믿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경영엔 관심도 없고 그저 돈 쓰는 것만 좋아하죠. 저 아이에게 위기감을 줘야 합니다. 엄마의 재산이 전부 자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해야 해요. 명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면 가시면 됩니다. 그때까지만 제 옆에 있어 주세요. 도윤은 침묵했습니다. 명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낡은 원룸에 돌아와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명자. 그 이름을 보자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드디어 내 곁으로 들어갈 기회가 왔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사진 뒷면엔 명진건설 파트너 정태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 전 아버지는 명자 때문에 파산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도윤은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었죠. 아버지, 기다리세요. 제가 반드시 복수할게요. 도윤은 사진을 꼭 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10억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복수가 필요했죠. 그리고 이제 그 기회가 바로 눈앞에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명자의 머릿속엔 온통 그 청년 생각뿐이었습니다. 도윤 씨,
연락이 올까? 명자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그 제안은 충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청년이 자꾸 떠올랐죠. 차분한 눈빛, 책임감 있는 태도, 딸에게 보여주기엔 완벽한 대조였습니다. 회장님, 정도윤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명자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연결해줘. 명자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후 전화기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정도윤입니다. 네, 도윤 씨. 결정하셨나요? 네, 하겠습니다. 명자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의 첫 단추가 끼워진 것이었죠. 좋아요. 내일 오전 10시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계약서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아, 이제 정신 좀 차려라. 다음 날 오전 도윤이 명자의 집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죠. 명자는 그를 보자마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앉으세요. 명자는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밀어냈습니다. 계약서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도윤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조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 1년, 계약금 10억 원, 부부관계 없음, 혼인신고 없음. 모든 게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죠. 도윤은 서류를 읽으면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계약 결혼? 당신은 이게 전부 계획대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난 다른 목적이 있어. 괜찮으시면 서명해 주세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펜을 들어 이름을 적었습니다. 명자도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계약이 성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1년간 당신은 제 남편입니다. 명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집무실에선 회장님이라 불러도 되지만 밖에선 여보라고 불러주세요. 자연스러워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명자는 그걸 긴장으로 받아들였지만 사실 도윤은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서진이를 만나겠습니다. 결혼 소식을 알려야죠. 명자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각오하세요. 저 애가 얼마나 발작할지 모르겠네요. 저녁 7시 명자의 집.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대저택이었습니다. 도윤은 현관을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고급 가구들. 모든 게 돈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 모든 게 아버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야.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명자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거실에서 서진이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명자와 도윤이 들어서자 서진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세요? 서진의 목소리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명자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너한테 소개하려고 같이 왔어. 정도윤 씨야. 도윤 씨는? 명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될 사람이야.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의 손에서 와인 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서진이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남편? 엄마 재혼한다고요? 그래. 다음 주에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릴 거야. 명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장난하지 마요. 무슨 이렇게 어린 사람이랑 엄마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니? 내 인생이야. 명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서진이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 사람 몇 살인데요? 28이야. 28? 엄마보다 32살이나 어린 남자랑? 엄마 왜 그래요? 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도윤은 가만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명자가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누구랑 결혼하든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내가 딸인데. 그리고 엄마 재산이 저 남자한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명자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재산에 대한 위기감. 바로 이걸 느끼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 넘어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넌 이제부터 정신 차려야 할 거야. 명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설마 진짜로? 응, 진심이야. 그러니 너도 예의를 갖춰서 대하길 바래. 명자는 도윤과 팔짱을 꼈습니다. 도윤은 그 손길이 차갑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얼음장 같았죠. 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방문이 닫혔습니다. 명자는 한숨을 쉬며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저 애가 원래 저래요. 괜찮습니다. 도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자는 그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도윤은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차만 한 잔 마신 후 도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서진이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끌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진아, 어디 가니? 명자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집 구했어요. 나갈 거예요. 뭐? 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진이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그 남자랑 행복하게 사시든지. 난 더 이상 이 집에 안 있을 거예요. 서진아, 잠깐. 싫어요. 난 엄마가 이해 안 돼요. 32살이나 어린 남자랑 결혼하다니. 엄마 제정신 아니에요. 서진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죠. 명자는 창가에 서서 딸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회장님, 옆에서 오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명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비서, 할 얘기가 있어. 말씀하십시오. 도윤 씨와의 결혼. 계약 결혼이야. 오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계약 결혼이라뇨? 1년 뒤에 헤어질 거야. 혼인 신고도 하지 않을 거고. 서진이에게 위기감을 주려고 한 거야. 명자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오비서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이 합의하신 건가요? 당연하지. 10억을 주기로 했어. 오비서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정도윤 씨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무슨 뜻이야? 그분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가족관계, 과거 경력, 그 어떤 것이라도요. 명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실 도윤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혼자 산다는 것. 그 정도? 그것뿐이라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지. 오비서의 목소리에 우려가 묻어났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1년만 지나면 끝날 일이야. 그리고 내가 계약서도 확실하게 썼어. 그래도 회장님, 제가 조사를 좀 해보는 게. 됐어. 오비서는 도윤 씨를 잘 지켜봐 주기만 하면 돼.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수상한 점은 없는지. 알겠습니다. 오비서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시작됐어. 복수가 시작됐어. 수첩엔 명자에 대한 정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구조, 재산 규모, 약점들. 도윤은 지난 1년간 이 모든 걸 조사해 왔습니다. 한명자, 당신은 세상이 숫자로 움직인다고 했지. 그럼 내가 그 숫자들을 하나씩 무너뜨려 주겠어. 도윤은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엔 그 빛이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명자의 뜻에 따라 하객은 50명 남짓이었죠. 주로 회사 임원들과 몇몇 친분 있는 사업가들 뿐이었습니다. 서진은 끝까지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저기 신랑 보세요. 정말 젊어 보이는데요? 32살 차이래요. 회장님이 60세시고 신랑은 28살이라던데. 세상에 아들뻘 아닌가요? 믿어지질 않네. 하객들이 숨죽여 수군거렸습니다. 놀란 표정들이 역력했죠. 명자는 그런 시선들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딸도 없이 결혼식을 올리시다니. 또 다른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명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도윤은 턱시도를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명자는 심플한 아이보리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신랑 정도윤 씨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달랐죠. 반지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가락에 끼워졌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명자와 도윤은 명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서진이 떠난 뒤 집은 더욱 텅 빈 느낌이었죠. 도윤 씨, 2층 동쪽 방을 쓰시면 됩니다. 제 방은 서쪽이니 편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도윤은 짐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동쪽 방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도윤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명자와 함께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명진그룹 본사 건물에 도착하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도윤 씨, 이쪽으로 오세요. 명자는 도윤을 회장실 옆 작은 집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근무하시면 됩니다. 직함은 회장실 특별보좌역으로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제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명자가 나가자 오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정 보좌역님, 제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비서는 차분하게 업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회의 자료 정리 방법, 일정 관리 시스템. 도윤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오비서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한편 오비서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정도윤이라는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너무 깨끗한 이력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오비서는 개인 탐정 사무소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조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정도윤이라는 사람인데. 며칠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회의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고 명자의 일정을 완벽하게 관리했죠. 도윤 씨, 오늘 오후에 건설 현장 시찰이 있어요. 같이 가시겠어요? 어느 날 명자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명자와 도윤은 강남의 대형 건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명자는 현장을 둘러보며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던 중
명자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이 현장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10년 전쯤에도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여러 개 진행했었어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도윤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파산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여러 프로젝트가 적자를 냈어요. 하청업체들도 많이 힘들어했죠. 결국 계약을 축소하거나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힘들었던 업체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았죠. 하지만 사업이란 게 원래 그런 겁니다. 회사를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요.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명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생각해요.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후회라기보단 미안함? 어쩔 수 없었지만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도윤은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서류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명진건설 10년 전 프로젝트 내역서였습니다. 그 안에 하청업체 명단이 있었고 정태준 태준건설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누가 이 서류를 둔 걸까? 문득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오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보좌형님 오셨습니까? 이게 무슨 서류입니까? 10년 전 회장님께서 담당하셨던 프로젝트 자료입니다. 정리하다가 보좌형님 책상에 잘못 놓아서 가지러 왔습니다. 오비서는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도윤을 바라보는 눈빛은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명진건설 10년 전 자료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실무를 담당한 사람은 부사장이었습니다. 명자는 최종 승인만 했을 뿐이었죠. 도윤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새벽 2시 도윤은 결정적인 자료를 찾았습니다. 당시 부사장이 하청업체들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내부 고발 문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명자 회장은 이 사실을 몰랐던 건가?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복수의 대상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정말 악인인가 아니면 그저 회사를 지키려 했던 경영자였을까?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잠도 자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도윤은 밤마다 과거 자료들을 파헤쳤습니다. 아버지를 파산시킨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명자였을까? 아니면 그 부사장이었을까? 도윤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나요? 어느 날 아침 명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회사 일이 힘드시면 말씀하시고요. 명자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아버지를 의도적으로 파산시킨 걸까? 그날 오후 도윤은 회사 지하 자료실로 내려갔습니다. 10년 전 문서들이 보관된 곳이었죠. 오비서 몰래 들어가야 했습니다. 자료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도윤은 손전등을 켜고 서가 사이를 걸었습니다. 2015년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죠. 있다. 도윤은 명진건설 하청업체 계약 파기건이라고 적힌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두꺼운 파일들이 나왔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파일들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 아버지 회사 이름이 있었습니다. 태중건설 계약 파기 사유 프로젝트 중단. 도윤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결제 서명이었습니다. 기한자 김성우 부사장, 최종 결제 한명자 회장. 도윤은 서류를 더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김성우 부사장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였죠. 하청업체 정리를 통한 비용 절감안. 예상 절감액 50억 원.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보고서엔 하청업체들을 정리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명자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승인함. 한명자. 도윤은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명자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회사를 포함한 수십 개 업체를 정리한다는 걸. 그리고 그걸 승인했던 거죠. 역시 당신이었어.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류를 사진으로 찍으려는 순간 자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좌형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오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서류를 상자에 넣었습니다. 아, 회장님께서 옛날 자료 좀 찾아보라고 하셔서요. 무슨 자료 말입니까? 오비서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2015년 프로젝트 관련 자료요. 그건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보좌형님은 올라가 계십시오. 오비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도윤은 어쩔 수 없이 자료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필요한 건 다 봤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자신의 방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한 병을 거의 다 비웠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명자 회장, 당신은 알고 있었어. 아버지 회사가 망하는 걸. 그런데도 승인했지. 도윤은 아버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복수할게요. 반드시.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 씨, 괜찮으세요? 명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사진을 숨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술 냄새가 나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명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기분 전환으로 한잔했을 뿐입니다.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 씨, 저한테 뭔가 숨기고 계신 거 아니에요?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명자가 알아챈 걸까?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회사 일이 힘드시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어차피 1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명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도윤은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60세의 명자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죠. 회장님. 네. 회장님은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사업하면서 내린 결정들에 대해서요. 명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많죠. 특히 10년 전에 내린 결정들. 하청업체들 정리한 거 말이에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50개가 넘는 업체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 중에 몇 개는 사장님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들었죠.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마다 생각해요. 내가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지만 그때는 정말 회사를 살리는 게 급했어요. 직원 3,000명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 도윤은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분들 제사를 지내요. 아무도 모르게. 제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명자가 후회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매년 제사까지 지낸다니. 회장님, 도윤 씨 사업이란 게 정말 잔인해요. 누군가를 살리려면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평생 짊어지고 갈 죄예요. 명자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일찍 주무세요. 내일 또 봐요. 명자가 나가자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복수해야 할 대상이 눈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아.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명자를 미워해야 하는데 미운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명자를 대하는 게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복수하러 왔는데 상대가 이미 후회하고 있다니. 게다가 매년 제사까지 지낸다는 말에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윤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어느 날 오후 명자가 물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같이 저녁 먹어요. 밖에서요. 맛있는 거 먹고 싶네요. 명자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7시 두 사람은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명자는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도윤 씨, 우리 결혼한 지 벌써 한 달이 됐네요. 그렇네요. 어때요? 힘들진 않으세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께서 잘 대해주셔서요. 다행이네요. 사실 처음엔 걱정했어요. 32살이나 어린 사람이랑 같은 집에서 산다는 게 불편할 줄 알았거든요. 명자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편해요. 도윤 씨가 있으니까 집이 덜 쓸쓸하고요. 도윤은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명자의 얼굴엔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도 외로우셨나요? 당연하죠. 서진이가 집을 나갔잖아요.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어요. 회사 키우는 게 전부였죠. 그러다 보니 가족은 뒷전이었고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딸은 저를 원망하고.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뭘 위해 이렇게 산 건지 모르겠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자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일 줄 몰랐습니다. 처음엔 서진이한테 위기감 주려고 도윤 씨한테 결혼하자고 했었지만 요즘은 도윤 씨가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명자가 진심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1년 뒤에 헤어지기로 했지만 가끔은 생각해요. 계속 같이 살면 안 될까? 엄마처럼 아들처럼 물론 도윤 씨 인생을 묶어둘 순 없지만요. 명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명자가 졸고 있었습니다. 와인을 조금 마셔서 취한 모양이었죠. 도윤은 명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60세의 얼굴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힘들게 살아온 거구나. 집에 도착해 명자를 방까지 부축했습니다. 명자는 침대에 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도윤은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나, 뭐 하는 거지?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복수하러 왔는데 상대에게 동정심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한 도윤은 오비서에게 불려갔습니다. 오비서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오비서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보좌형님, 이게 뭡니까?
서류엔 정태준 태준건설 대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유족 정도윤 아들이라고 적혀 있었죠.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비서가 알아낸 겁니다. 보좌형님, 아니 정도윤 씨, 당신 아버지가 10년 전 명진건설 때문에 파산한 태준건설 사장이군요. 오비서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러 온 겁니까? 회장님께 접근한 이유가 그거였군요. 도윤은 침묵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비서가 전화기를 들려는 순간 도윤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뭡니까?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당신은 회장님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도윤은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엔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회장님을 무너뜨리려고요. 하지만 요즘은 제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비서는 도윤을 내려다봤습니다. 회장님이 후회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사도 지낸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복수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비서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비서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예. 일주일 안에 스스로 회장님께 고백하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 왔는지. 만약 일주일 안에 고백하지 않으면 제가 직접 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비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들으시는 게 낫습니다. 제3자인 제가 폭로하는 것보다는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약 그 안에 말하지 않거나 회장님께 해를 끼칠 어떤 행동이라도 하신다면 오비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경찰에 신고하고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오비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혼자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아버지, 저 어떡하죠?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미 후회하고 있었어요.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제가 복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바람만이 도윤의 물음에 답했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강변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한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명자였습니다. 도윤 씨, 어디예요? 저녁 안 드셨죠? 집에 와요. 제가 음식 준비했어요. 명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은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를게요. 도윤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이미 답이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도윤은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명자에게 고백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떠나야 할까? 하지만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사흘째 되는 날 명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 밤마다 불 켜진 거 다 봤어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잖아요. 명자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한테 말해줄 수 없나요? 제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도윤은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당장 말해야 할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하지만
너무 혼자 끙끙 앓지는 마세요. 명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딸 서진이었습니다. 서진은 회사 로비에서 명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서진아. 명자는 놀라며 달려갔습니다. 서진은 한 달 만에 본 엄마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저 정말 철없이 살았네요. 혼자 나와서 지내보니까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어요. 서진아, 엄마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회사 경영이 얼마나 힘든지,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서진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명자도 딸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죠. 도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명자의 계획이 성공한 겁니다. 딸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회장님, 결국 당신이 원하던 걸 얻었네요. 도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걸. 명자는 이제 도윤 없이도 괜찮을 겁니다. 그날 저녁 명자는 기뻐하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도윤 씨, 서진이가 돌아왔어요. 정신을 차렸어요. 축하드립니다. 도윤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명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 도윤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명자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도윤은 그 손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모든 걸 고백하기로. 6째 날 아침, 도윤은 명자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명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명자는 서류를 보고 있었죠. 도윤 씨,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는 서류를 내려놓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도윤은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을 열려는데 그때 명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명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한명자입니다. 네, 지금 당장요. 알겠습니다. 명자는 전화를 끊고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도윤 씨,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현장에서 사고가 났대요. 지금 가봐야 돼요. 네, 다녀오세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중요한 거죠? 네. 명자는 재킷을 걸치고 나갔습니다.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고백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명자는 현장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종일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오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정 보좌역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이 현장에서 쓰러지셨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저 지금 갈 건데 같이 가시죠. 도윤은 오비서를 따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환자 보호자 되십니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남편입니다. 환자분이 과로로 쓰러지셨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후 명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명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도윤 씨, 회장님 괜찮으세요? 도윤은 명자 곁에 앉았습니다. 명자는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무슨 말씀을요? 푹 쉬세요. 도윤 씨, 아까 할 말이 뭐였어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고백할 수 있을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쉬세요. 그래요. 근데 도윤 씨, 명자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 와줘서 고마워요. 아프면 서러운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외로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계약 관계이긴 하지만 도윤 씨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고 좋아요. 명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명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백은 나중으로 미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병실을 지켰습니다. 명자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명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도 힘들게 살아왔구나.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고. 도윤은 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전 복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감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비서가 정한 기한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명자에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명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오비서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정도윤 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비서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아직 몸이 안 좋으셔서. 변명입니다. 약속은 약속입니다. 오비서는 명자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도윤이 급히 붙잡았습니다. 오비서님, 제발 조금만 더. 안 됩니다. 더 이상은 못 기다립니다. 오비서는 명자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명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비서와 도윤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명자는 서류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비서, 도윤 씨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비서가 서류 한 장을 명자 앞에 놓았습니다. 정태준 태준건설이라는 이름이 적힌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오비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회장님께서 계약을 파기하신 하청업체 중 하나입니다. 태준건설 대표 정태준. 그분은 계약 파기 후 파산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바로 정도윤 씨입니다. 명자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윤 씨,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제 아버지는 정태준입니다. 10년 전 회장님 때문에 파산했고 그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1년 후 어머니 마저 돌아가셨습니다. 명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나한테 접근한 건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회장님을 무너뜨리고 회사를 망가뜨리고 아버지가 당한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하려고 했습니다. 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잘해준 거였어요? 다 계획이었던 거예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도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회장님이 후회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고 외롭게 사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을 미워할 수 없게 됐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자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가줘요. 혼자 있고 싶어요. 명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나가달라고요.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오비서가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가시죠. 도윤은 끌려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고 명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날로 도윤은 명자의 집을 나왔습니다. 짐을 챙겨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텅 빈 방이었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복수하려 했지만 결국 자신도 상처받았습니다. 그리고 명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며칠 뒤 서진이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서진은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도윤 씨,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사과 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냥 말해주고 싶어서요. 엄마가 매일 우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 씨가 불쌍하대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모두 잃고 혼자 복수만 생각하며 살아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세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슬퍼하고 미안해 하세요.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도윤 씨를 아들처럼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더 배신감이 크신 것 같아요. 도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는 도윤 씨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그것만은 확실해요. 서진은 일어섰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엄마한테도 당신한테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기 시작했죠. 하지만 명자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한명자였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도윤 씨에게 이 편지를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도윤 씨가 저를 속였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배신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생각했습니다. 도윤 씨야말로 피해자였다는 걸.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까지 잃고 혼자 복수를 꿈꾸며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 미안합니다. 도윤 씨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건 제 책임입니다. 당시엔 회사를 살리는 게 급했지만 그래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윤 씨,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제 곁에 있어준 시간들이 고마웠습니다. 마치 아들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같이 밥도 먹고 일 얘기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비록 시작은 복수였지만 당신의 성실함과 따뜻함은 진짜였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제 계약 기간도 끝났으니 약속대로 10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디 행복하길 바랍니다. 한명자 드림. 도윤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들처럼. 회장님, 저도 어머니처럼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명자에게서 느낀 건 미움이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의 온기였다는 걸. 봄이 왔습니다. 도윤은 명자의 편지를 받은 뒤로 매일 고민했습니다. 10억이 계좌에 입금되어 있었지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이 돈은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명자를 찾아가기로, 사과하고 진심을 전하기로. 도윤은 명진그룹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로비에서 오비서와 마주쳤습니다. 정도윤 씨. 오비서는 반가운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회장님을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비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실로 올라가세요. 도윤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명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명자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을 보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윤 씨, 어서 오세요. 명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반가움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죠. 회장님, 도윤도 목이 메었습니다. 명자가 다가왔습니다. 편지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명자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자가 붙잡았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아요. 미안한 건 나예요. 하지만 도윤 씨, 명자는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편지에도 썼잖아요. 도윤 씨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고마워요. 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사실 올까 안 올까 매일 기다렸어요. 도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말 안 해도 알아요. 도윤 씨도 힘들었을 거예요. 복수하려고 왔다가 마음이 흔들렸으니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도 들었을 거고. 명자는 도윤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얼마나 외로웠어요. 네. 도윤 씨, 전에 내가 갑자기 결혼 제안했을 때 놀랐었죠? 오늘도 갑작스런 제안이지만 내가 도윤 씨 엄마해도 될까요? 이번에는 계약 아니에요. 회장님, 도윤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명자는 도윤을 꼭 안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도윤 씨가 겪은 고통을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도윤 씨가 허락한다면 내가 부족하지만 엄마로서 도윤 씨를 돌보고 지원해주고 싶어요. 도윤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수와 미움이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도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명자는 활짝 웃었습니다. 환한 미소였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나도 이제 편하게 불러도 되죠? 네, 어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명자는 도윤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은 그 손길에서 오랜만에 어머니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다시 명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계약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명자는 도윤을 정식으로 양아들로 입적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넌 내 아들이야. 서진이의 동생이고. 명자는 입적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고마워.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식탁에 모였습니다. 명자, 서진, 도윤, 그리고 오비서까지. 오랜만에 집이 따뜻했습니다. 도윤아, 잘 부탁해.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된 거 진심으로 환영해. 서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도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해요, 누나. 좀 어색하긴 하지만. 좋다. 형제 많은 친구들 부러웠는데. 저도 그랬어요. 서진과 도윤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사느라 가족들과 웃으며 여유 있게 식사도 잘 못했었는데 이제야 진짜 가족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다들 많이 먹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명자가 음식을 권했습니다. 오비서가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고마워, 오비서. 오늘 정말 행복하네.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따뜻한 봄밤이었습니다. 1년 뒤 도윤은 명진그룹 이사로 정식 임명됐습니다. 더 이상 보좌역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경영을 배우며 명자를 도왔습니다. 도윤아, 내가 있어서 든든해. 명자는 도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키워오신 회사 잘 지키도록 열심히 할게요. 그래. 우리 아들 성실하고 똑똑하니까 잘할 거야. 어느 봄날 도윤은 부모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명자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무덤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늦었지만 인사드립니다. 명자는 깊게 절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도윤이 가족을 힘들게 했습니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명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도 아버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회장님이 저를 아들로 거두어 주셨고 정말 잘해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죠. 돌아오는 길 명자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요즘 행복하니?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네가 있어서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마음의 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 독을 치유하는 해독제였습니다. 도윤은 복수를 버리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을 구했습니다. 명자의 집 서재에는 사진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명자, 도윤, 서진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 옆에는 도윤이 쓴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늘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어머니께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도윤 올림. 명자는 그 메모를 볼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아, 나야말로 고마워. 내 아들이 되어줘서.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꼭 해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